오랜만에 이 인물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이 갖가지 민정수석실 의혹의 중심에 섰던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입니다. 그동안 사표가 소리되지 않았었는데 결국 이 박형철 비서관이 이번 주 청와대를 떠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박형철 비서관의 이러한 양심 고백과 검찰이 확보한 물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정치 사찰 첩보를 하명하지 않았다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오전에 보도를 보니까 단독 보도인데 장혜차 평론가님 이번 주까지만 박형철 비서관이 출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선 변호사 생활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박형철 비서관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원래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국정원 개입 사건으로 이른바 이전 정부에 찍혀서 좌천당했다가 윤 총장의 화려한 복귀에 같이 동행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 비서관이라는 요직까지 차지하게 됐거든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무엇이라 표현했냐면 박형철 비서관 어떤 타협도 없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드러내는데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원래 윤석열의 사람이었던 이 박형철 비서관 같은 경우 검찰과 좀 껄끄러운 사이가 됐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박 비서관의 전화를 윤 총장이 안 받는다는 언론 보도도 숱하게 나왔죠. 하지만 이후에 단순히 이 의혹이 조국 전 장관 가족뿐만이 아니라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그리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까지 권력형 게이트 의혹으로 번지게 되면서 박 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본인이 아는 모든 것을 진술했다고 주위에 말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아는 모든 것 안에는 이 감찰이 무마될 때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조언을 듣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감찰 무마를 결정했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청와대의 요직들에게 상당히 불리한 진술을 검찰에서 하게 되면서 더 이상 청와대에 남아있기 어려운 상태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말을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조수민 부장님, 네. 화면 같이 보실게요. 이 부분만 좀 더 주목해 볼까요? 박형철 비서관이 청와대 하명 수사건에 대해서는 울산시장 관련 문건만 콕 집어서 백원우 비서관에게 직접 건네받았다고 했고, 감찰 무마건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 지시했다. 이런 말을 청와대에 있으면서 하기까지는 참 인간적인 고뇌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요. 박형철 비서관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실이 입수한 김기현 전 시장 측근비리 의혹 관련 첩보보고서를 건네받고 이것을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이첩했다. 이런 통로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죠. 여기에 대해서 울산시장 관련 문건만 백원우 비서관에게 직접 건네받았다. 그러니까 문서 형태로 된 거는 울산시장 관련 한 건이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많은 첩보가 외부에서 쏟아지기 때문에 울산 사건만 특정해서 보낸 게 아니다라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건만 문건으로 받아서 경찰청으로 넘겼다고 한다면 이건 더더욱이 청와대가 콕 집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냈다는 게 완전히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진술인데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박 비서관이 한 얘기는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자신의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고 감찰이 중단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친정인 검찰을 위해서 진실을 이야기한 것이냐? 그런 의문이 남죠. 그리고 또 백원우 전 비서관이라든지 조국 전 수석이라든지 검사 출신은 역시 검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본인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네, 우선 감찰 중단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상급자에게 자신은 보고했을 뿐이다. 그래야 비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문건으로 받았기 때문에 난 내려보냈을 뿐이다. 이렇게 돼야 자기가 비껴나가는 거거든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진실을 털어놓은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받아서 김태현 변호사님,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결국 친정인 검찰패를 박형철 비서관이 든 거가 아니라 조수민 부장 말처럼 본인이 지금 살기 위해서 이런 굵직한 진술을 했다는 거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게 제일 크죠. 제일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요. 일단은 도덕교과서 나오는 얘기 먼저 말씀드릴게요. 진실을 말하라는 게 도덕교과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인간은 다 누구나 그래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법률가 출신이에요. 검사 출신이에요. 항상 본인이 진실을 말하지 않는 피의자나 피고인을 다그쳐왔는데
본인이 이제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되면 진실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인데 어쨌든 진실을 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진실을 말하라가 조금 바뀌어지는 게 정치권 넘어오면 조직 논리 때문에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보다 더 큰 예를 들면 캠프 같은 게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당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캠프 조직원들이 말을 좀 바꾸고 속된 말로 본인이 뒤집어 쓰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보세요. 박형철 비서관 보시자고요. 어공입니다. 캠프 출신도 아니에요. 굳이 조직, 청와대를 위해서 본인이 모든 걸 덮었어야 될 만큼 그 청와대 코어도 아니고 오랜 시간 그 가치를 공유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치권에서 그런 조직을 위해서 덮어쓰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게 통하지 않는 사람이죠. 어공인데 더군다나 검사 출신이에요. 알겠습니다. 항상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본인이 살기 위해서라는 거 저도 100% 동의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그 3인 회의. 백원우, 존칭 빼고 조국, 박형철. 이 세 사람 중에 법률가 누구죠? 박형철 비서관 하나입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 정치인이에요. 조국 전 수석 법률가 아닙니다. 법학 교수예요. 이 얘기 왜 드리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큰일 날래? 잘못하면 법적으로 엄청 문제가 됐을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 박형철 반부패 비서가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가 간단치 않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제가 한마디만 더 덧붙일게요.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예. 박형철 비서관이 최근에 주변에 검찰 전현직 간부들 만났습니다. 만나서 최근에요? 한 이야기가 변호사 개혁 다시 하고 싶다예요. 그 얘기는 범죄 사실로부터 비껴나가야 돼요. 잠시만요. 저 이 말씀드린 소식 거예요. 보도로 접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새롭게 알려진 거래. 그러니까 박형철 비서관이 이번 주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나온 다음에 이제 변호사로 돌아갈 것이라는 건 예측했지만 본인이 그 주변인들과 더 많이 접촉하면서 개업을 하겠다. 확실히 얘기를 한 거군요. 지금 12월 들어서 송년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박형철 비서관도 검찰의 선후배들을 몇 명 만났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변호사로 빨리 돌아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를 참석했던 분에게 제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재했던 내용을 들으니까 좀 감이 좀 더 오는데요. 자, 최근 크게 이렇게 불거진 감찰 무마 의혹과 선거 개입 의혹으로 인해서 최근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민정은 무너졌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지적 한번 들어보실까요? 민정비서관까지 보고가 딱 되어가지고 그게 그 보고서가 통과가 되었다면은 그 자체로 공권력이 개입을 한 것입니다. 내용을 더 추가하고 안 하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대로 작성했더라도 그 자체로 정보를 수집해서 민간인 사찰, 정치인 사찰 이러한 불법 보고서를 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윗사람이 딱 승인을 해가지고 이첩까지 시켰다면 그거 자체가 불법 사찰인 것입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정치인 사찰이겠죠. 불법이면 승인하면 안 되죠. 그 보고서 하지 맙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정치권을 흔드는 이슈는 다 민정수석실에서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보는 것처럼 조 전 장관은 큰 그림의 민정 고유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는 낮았다는 것 같다. 그리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여의도에 이런저런 인연으로 엮어서 좀 뭔가 과단성이 없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지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저한테 미스테리 같은 조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아까 나왔지만 유튜브에 김태우 전 수사관 문제로 엄청나게 많은 호역을 겪었죠. 거기다가 또 인사청문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논란이 있던 게 민정수석실의 검증 문제였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짓지 못하고 이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고 얘기하는 건 저는 내부 통제 메커니즘이 무너졌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이 내부 통제 메커니즘이 왜 깨졌느냐 다 아시겠지만 제가 볼 때 첫 번째로 공사 부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애매했던 것 같아요. 기준 자체가. 그러니까 김기현 울산 전 시장이나 아니면 비서실장 전혀 해야 되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하고 또 해야 될 유재수 씨 같은 부분 같은 경우는 감찰에 중단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공적인 일 같은 경우도 서로 제대로 분담이 안 된 사태가 벌어진 것 같고요. 전 그다음에 또 신세영 필버도 제대로 벌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보시지만 김태호 전 수장관 같은 경우 거의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 거의 분노의 유튜브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민정수석실에서 지냈던 그 기간에 대한 상당한 분모들을 얘기하는 거라면 내부가 어떤 원칙이 있게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반증하는 거죠. 김태우 전 수사관의 말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를 떠나서 예. 전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민정수석실이 자기 스스로가 잘못한 문제에 대해서 교정할 능력을 상실했다. 전 그래서 저희 민정수석실은 문재인 정부의 싱크홀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좀 잘 나가려고 하면 거기에 큰 구멍을 만들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저는 늦었더라도 빨리 고쳐야 된다. 안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청와대를 결국 떠나게 되는 의혹의 증언들을 쏟아냈던 박형철 비서관 얘기 오랜만에 해봤습니다.